네, 성정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독해활동지 풀이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분야의 독해활동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미술, 화가와 관련된 독해활동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평소 이제 미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오늘 독해활동지에서 다루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어떻게 보면 참 유명한 화가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 빈센트 반 고흐를 성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설사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림만 보면 이 그림 나 많이 봤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자, 우리 성정중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들을 한 번씩은 지나가면서 눈에 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의 어떤 자화상,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자, 인상을 딱 봤을 때 약간 좀 뭔가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독해활동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0년이네요. 자, 좀 한 100여 년 전 이전의 일이죠. 자, 프랑스 파리에 사는 한 노인이요, 이웃 화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줬으니까 갚아야겠죠. 자, 근데 얼마 후에 그가 손수레 가득 그림을 싣고 노인을 찾아오죠. 자,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그림을 가지세요. 자, 하지만 노인은요, 이게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거절합니다. 자,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노인의 아내가 덧붙여 말하죠. 아유, 수레라도 받아놓지 그랬어요. 자, 그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자, 만일 이때 수레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다 모두 받아놨다면 지금 이 노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한 가지 기사를 보여주자면요. 2018년에 나왔던 기사이긴 합니다만,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20년 만에 이제 경매에 나왔었습니다. 경매가, 그러니까 낙찰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상 낙찰 가격이 얼마 정도냐면요. 지금 가격으로 한 65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65억. 자, 그러면 이 수레를 가득 싣고 왔던 이 노인분께서 그림을 다 받았다면 지금 그의 자손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그림을 굳이 돈으로 이렇게 가치를 따진다는 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지금 현재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요, 고흐는 본인의 그림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해에 고흐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인 테오는 형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요, 회고전을 준비합니다. 이 회고전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예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돌이켜보는 그런 전시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번듯한 화랑에서요, 전시회를 열고자 했는데 화랑 측에서는 거절합니다. 사실 유명한 화가도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그림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찾아오는 이가 드물었죠. 자, 6개월 후에요, 테오마저 눈을 감습니다. 자,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는 이 그림들이 빛을 보기 전에 모두가 다 눈을 감고만 해요. 자, 테오의 아내 요한나 봉어에게는요, 돌이 지난 아들과 그림 수백 점만 남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 부인분께서도. 자, 근데 그녀는요, 남편 짐을 정리하면서 편지꾸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테오와 고흐가 나눈 편지였죠. 자, 모든 편지인 826통을 읽은 그녀는요, 다짐을 합니다. 자, 테오는 내게 예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고흐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이 그림을 잘 보존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심을 하셨죠.
그 편지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나는 고국인 네덜란드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틈틈이 미술계 인사들에게 연락해서 고흐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을 아예 전시장으로 만들기도 하죠. 자, 이러한 노력 끝에 마침내 한 화랑에서 승낙을 받아서 첫 전시회를 엽니다. 자, 결과는 당연히 대성공이었겠죠. 그림 자체가 매우 훌륭한 작품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한 가치가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녀는요, 고흐의 작품을 제대로 알리려면 그의 삶도 함께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테오와 고흐가 주고받았던 편지를 떠올리게 되죠. 자, 그녀는 편지를 정리합니다. 자, 대부분 날짜가 쓰여 있지 않아서 읽고 또 읽어서 20년 넘는 시간을 바친 끝에 책으로 묶어서 출간을 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테오의 아들인 반 고흐 주니어가 그림 700여 점을 상속을 받았죠. 자,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식량과 맞바꾼 한 점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작품을 지켰습니다. 보통 그림은 이 수량을 이야기할 때요, 1개, 2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1점, 2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가 안정이 되자 그는 작품과 편지를요, 네덜란드 정부에 기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 고흐 뮤지엄이 탄생을 하죠. 뮤지엄은 여러분 알죠? 다들 무슨 뜻인지. 자, 고흐는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에서 썼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그림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자, 마침내 그의 그림은 빛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의 재능을 아낀 모든 이들의 덕분이었으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뭐 사실 글을 읽어보니까 고흐라는 인물은 자신의 그림이 언젠가는 내 그림이 빛을 보게 될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평생을 이 그림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그의 가족이었던 테오, 그리고 그의 부인 요한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흐의 그림이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들을 여기 이렇게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부터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파보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 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그림 그리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업이라는 거는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림 그리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네, 화가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끌어서 움직이는 수레입니다. 뭐 수레는 수레인데 무슨 수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손수레겠죠. 자, 2번까지는 어렵지 않았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어떠한 특정인이 지나온 발자취나 업적 등을 돌이키면서 여는 전시회입니다. 자, 테오가 본인의 형인 고흐의 작품들을 모아서 이것을 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자, 세 글자인 바로 자, 회고전이죠. 회고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뭐 회고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돌이켜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자, 그림 따위에 미술품을 걸어서 전시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곳에서 그림도 전시하고요.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금액을 주고 이 그림을 사가기도 합니다. 자, 그곳을 바로 이제 화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랑.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책이나 사진, 회화 등을 인쇄하여서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자,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제목을 가진 책을 이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였습니까? 테오의 부인이 이 편지를 묶어서 책으로 이렇게 했죠. 자, 책으로 출간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호주권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음. 자, 이 글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겠죠. 뭐 호주권이 뭐야, 뭐 친족 관계가 뭐야. 아이 뭐야 어렵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어받는 거, 이것을 상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입니다.
자, 돈이나 물품 따위를 남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떤 단체를 위해서 그냥 내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기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 토파보기로 글을 자세하게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한 화가가 이웃 노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돈 대신 준 게 뭐였습니까? 자, 바로 그림이었죠. 자, 손수레 그림을 잔뜩 싣고 와서 왔었는데, 자, 노인은 요 이웃 화가가 가져온 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자, 받지 않았습니다.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받지 그러셨어요.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자, 형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 3번에 대한 정답은 자, 요 두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요 부분을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은 요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게 떠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썼을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우선 자, 회고전을 준비했으나 실패했죠. 자, 실패하고 자신의 아파트에 그림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자, 근데 이어서 4번에 테오는 죽기 전에 결국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알리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자, 6개월 후에 역시 테오도 눈을 감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러한 모든 몫은 이제 테오의 부인이었던 요한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테오의 부인 요한나가 고흐의 작품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냐? 자, 요한나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하숙집 운영하면서 틈틈이 이 고흐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자, 화랑의 승낙을 얻어서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죠. 자, 이 다음 문단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정답이 나오니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 작품을 제대로 알리려면 그의 삶도 함께 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편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 고흐와 테오의 편지를 정리하여 자, 책으로 묶어서 출간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나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반 고흐 주니어는 자신이 보관하는 작품을 자기가 모두 갖지 않고 네덜란드 정부에 뭐 했습니까? 자, 기증을 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이제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토파보기의 주요 작품 내용 파악 내용 활동이었고요. 자,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작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하면은요, 이 그림이 유명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 그림만 유명하겠습니까? 매우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이제 TV 광고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사람마다 모두 각각 다를 겁니다. 왜냐면 뭐 그림이 됐든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간 모든 작품들은요,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해석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일부러 선생님이 이 그림의 제목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강의 다음에 선생님이 학습 활동을 하나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과연 어떤 제목이 좋을까를 한 가지 써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비평가가 되었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그림을 보고 받는 감정 혹은 느낌, 이런 부분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의 생각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일 궁금하다면 여러분 이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 그림 이렇게 쳐보면은 이 그림이 나오고요. 그림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궁금하다면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더 안내를 합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 하면은요, 한 가지 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신체상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눈도 있고 코도 보이고 입도 다 보이고 근데 얼굴 주변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붕대를 하고 있죠.
자, 빈센트 반 고흐 하면 또 유명한 부분들이요. 자신의 귀를 잘랐던 부분입니다. 귀를 잘랐어? 왜? 라는 호기심이 든다면 역시나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귀만 검색해도 귀를 자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어 시간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학습을 했다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궁금해 하면서 찾아보는 활동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정학습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흥미를 갖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시간은 나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려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흐와 태호가 나누었던 편지의 내용들을 다룬 영상을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독해활동지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